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혹시 일본의 무인양품 아시나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외교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이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무인양품도 요즘에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인양품이 노브랜드 같은 우리나라의 노브랜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시작한 브랜드거든요. 디자인들이 좀 미니멀하고 또 작고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팔고 있는 곳인데 지금 이 무인양품에서도 집을 팔고 계시는 거 아시나요? 집을?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집을 팔고 있어요. 이 처음에 시작 런칭했을 때는 1년에 한 채 팔고 그래서 좀 저조했다는데 요즘에는 꽤 인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무인양품에서 파는 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본은 진짜 작은 제품을 정말 잘 만들어요. 작고 아담하게 만드는 거를 정말 잘하는데 집도 작은 집을 정말 또 잘 짓기로 유명하죠. 제가 이제 일본에 살고 싶을 때 살 집을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일본은 무조건 평당 1000부터 시작해요. 1000. 일본이 인건비가 이제 센 것도 있지만 설계를 좀 개성 있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건축비가 좀 센 것 같아요. 기본은 1000 정도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성을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점에서 그런 것이지 다른 면들 뭐 특히 이제 패션 같은 부분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집을 생각하는 것에서도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생각이 열린 건축주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세계적인 스타 건축가들도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보수적이면은 평범한 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유명한 건축가들도 많이 있고 유명한 건축물들이 일본에 많이 있는데 건축주분들이 일단 일반적으로 열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협소주택 알아볼 때 일본 책을 정말 많이 봤는데 정말 독특한 집 많거든요. 일본이 이제 또 집돌이랑 집순이가 참 많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들이 워낙 많은 문화라서 일본에 가서 책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세세하게 분류돼 있어서 잡지도 많고 다양한 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집돌이랑 집순이들이 많은데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 보면은 나만의 공간에 대해서 욕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게임을 좋아하니까 저만의 공간에 대한 그 욕구가 옛날부터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집을 짓겠다는 생각을 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게임 좋아하고 책 좋아하고 뭐 이렇게 요리 좋아하고 뭐 다양한 이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인도어 문화를 좋아하면은 자기만의 공간을 갖기를 이제 원하는데 요즘 한국도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공간에 대해서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협소주택이라는 것들도 한국에서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 일본 건축가분을 부르셔가지고 집 지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서 협소주택은 아니긴 한데 되게 독특하게 지으시더라고요. 그런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지으시는 것도 있지만 독특한 방향으로 확실히 지으시는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이.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인양품에서 이제 집을 파는 거에 대해서 제가 왜 다루려고 하냐면은 지금 한국의 인구 구조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다르긴 하거든요. 한국은 주거 문화가 아파트고 일본은 사실 그렇지 않고 그래서 감히 예측하는 거는 뭐 힘들겠지만 이게 요즘 보면 점점 작고 아담한 새 집에 대한 선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이랑 도쿄랑 집값 비싼 거는 매한 가지라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도심에서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정책이 안 나오면은 집을 짓는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무인양품 집 같은 것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장이 생긴다면 무인양품에서 집 파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고 한국에서도 과연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양품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무인양품 집을 보시면은 세 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의 집, 창의 집, 세로의 집.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디자인한 것도 있고, 여튼 얘네 그 무인양품 말로는 자기들의 이제 아이덴티티가 브랜드가 없는 그런 것들 추구하기 때문에 유명한 건축가보다는 우수한 건축가를 썼다고는 홍보를 하는데 되게 유명하신 건축가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면은 이 중에 협소주택이 있어요. 일본답게 협소주택이 있는데 이름이 이제 세로의 집. 세 가지 디자인 중에 세로의 집이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협소주택인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평수가 9평이에요. 그러니까 딱 저희 집이 9평으로 지어졌으니까 비슷한 거죠. 9평 정도로 올리고 연면적이 27평. 여기 3층 합쳐가지고 총 합쳐가지고 27평. 9평씩 이제 3개층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3층짜리 협소주택인데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정보를 자세히 보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제 특징이 벽이 별로 없는 게 특징이고 계단이 가운데 있어요. 특이하게 무인양품이 이제 미니멀한 디자인이 특징이니까 디자인 자체는 뭐 믿을만 하겠죠. 이쁜 것 같아요. 가격은 2억이 좀 넘는 것 같네요.
정확한 가격은 이렇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협소주택을 짓게 되면 이제 일본 협소주택도 이제 많이 찾아보시게 될 텐데, 일본 협소주택 보시면은 생각보다 벽을 많이 안 써요. 이게 한국은 누군가의 공간이라고 하면은 벽으로 그 공간을 나누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건축가들 보면은 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이유가 또 있는 게, 이렇게 하면 안 춥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기후가 생각보다 별로 안 추워요. 제주도랑 되게 비슷해요. 제주도랑. 창문도 이중창문 별로 없고, 굳이 뭐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벽도 세워놓지 않고, 그래가지고 재밌는 설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죠. 한국 겨울에 추우니까 벽이. 일본의 경우 건축 방식이 대부분 중목구조라고 해서 목조주택인데, 큰 기둥을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조립 방식으로 짓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무인양품에서 집하는 거는 그 조립 방식을 좀 더 조립식으로 해서 짓는 것 같습니다. 무인양품 이 세 가지 중에 협소주택이 평수에 비해 비싼 편이에요. 이게 확실히 협소주택이 건축비가 확실히 비싸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다른 단독주택 지으면 평당 500~600 정도 하는데 협소주택은 좀 더 세거든요. 이 일본의 경우도 비슷한 것 같네요. 협소주택이 평수에 비해 가격이 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건축 시장이 그 콘크리트 방식을 선호해가지고 목조주택을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건축법이 그 지진에 대해서 건축법이 조금 뺐다 그래요. 이게 3층 이상은 무조건 그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조로 많이들 넘어간다고는 뭐 하는 것 같던데, 목조는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내진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한국에서는 콘크리트보다 목조가 좀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알아봤을 때 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태풍 같은 것도 그렇고 일본의 재해 같은 거를, 영상 같은 걸 보시면은 물이 쓸려온다든지 뭐 바람에 막 날아가든, 목조주택이라서 물이 막 휩쓸려다가도 콘크리트 건물은 있는데 목조로 지어진 집 같은 경우는 다 쓸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단점은 있죠.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한국 분들은 이제 콘크리트 방식을 이제 선호해가지고 조립식 목조주택이 잘 될 거라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기자분께서 취재를 하신 게 있었는데 그거를 발췌해서 보니까 무인양품 본사에서 한국에 가장 진출 가능성이 있는 집 상품 중에서 한국에 가장 진출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 무인양품 헛이라고, 그러니까 세컨하우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을 전원주택을 많이들 지으시잖아요. 도심 안에 있는 집은 대부분 아파트를 들어가시거나 빌라, 뭐 다세대 뭐 이런 데를 들어가시는데, 그런 작은 초소형 집을 싸게 설치할 수 있는 제품 한 7,0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사진으로 보면 되게 이뻐요. 이 제품들은 한국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불매운동이 심해서 무인양품 자체가 철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무인양품을 뭐 홍보하거나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제품군들이 한국 시장에서도 제 생각에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명 협소주택, 뭐 전원주택은 이제 조립 방식의 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건축 박람회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그렇죠? 건축 박람회 많이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전원주택 조립식으로 이쁘게 지을 수 있는 건축 회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일본처럼 도심에서 협소주택으로 이런 제품군들이 곧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일본에 있는 이런 제품들을 한번, 무인양품의 세로의 집 같은 이런 상품이 한국에도 곧 출시된다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고생해서 집 안 지어도 되잖아요. 결제만 하면은 믿을 수 있는 회사에서 딱 지어주니까 사기도 안 당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품이 빨리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케아는 이런 거 안 할까요? 이케아도 하면 좋을 텐데. 무인양품도 집 보니까 집 지은데 가구들 다 무인양품으로 들어왔던데 참 이쁘던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만약 혹시나 나중에 일본과 양국 사이가 이제 좋아진다고 하면은 신주쿠에 그 집을 볼 수가 있거든요. 도쿄 여행 가시는 분들은 한번 신주쿠 무인양품 가셔서 집에 관련돼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도 시장이 열리면 이런 제품들이 한국에서도 판매되는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의 무인양품에서 판매하는 협소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